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강석원 교수입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도발을 통한 뒤집기라는 소주제를 통해서 보다 창의력을 향한 우리의 도전적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발을 통한 뒤집기의 핵심 단어는 도발과 뒤집기인데요. 먼저 뒤집기는 뒤집어 생각하기를 의미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뒤집어 생각하기란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입니다. 뒤집어 생각하기는 창의성에 진입하기 위한 최초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창의성은 강한 것보다 더욱 강한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것을 발전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창의를 의미합니다. 뒤집어 생각하기는 다른 것을 찾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즉, 베스트 원보다는 오니 원을 추구하죠. 다음으로 도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뒤집어 생각하기는 바로 도발로부터 비롯됩니다. 도발은 뒤집어 생각하기 위해 기존의 습관이나 관행, 이론을 무시하고 덤비는 일입니다. 도발은 과감하게 기존의 사고를 뒤집는 일로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도발은 많은 실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회, 심지어 교육기관조차 실패를 인색하고 비난하기 참 일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근거 하나는 실수하면 어때 하는 천진난만한 마음이 없다면 신선하고 독창적인 창의성은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육학자 켄 로빈슨의 강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림 수업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6살이었고요. 선생님 말로는 다른 수업에서는 거의 집중을 안 하는 아이인데 그리기 수업에는 유독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해서 선생님이 너 뭐를 그리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신을 그리고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선생님이 신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어릴 적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력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발이었습니다. 자, 다른 것을 찾기 위해 뒤집어 생각하기의 실행인 도발. 도발을 통한 뒤집기는 창의를 향한 우리의 도전적인 자세입니다. 창의적 인물 스티브 잡스의 애플 슬로건도 Think Different네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17년 미국 미술 전람에 출품되었던 마르셀 듀상의 샘일 것입니다. 제목이 샘이지 출품작 실제는 남성용 소변기 그 자체였습니다. 출품작이 비도덕적이며 저속하다, 화장실 설비에 대한 표절이다 라는 비난을 받으며 진열이 거부되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흘러 마르셀 듀상의 샘이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현대 미술 작품의 1위로 뽑혔습니다. 한 세기 전 듀상은 예술과 일상용품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술 가치 기준은 왜 절대적이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듀상의 병기가 예술이 된 것은 그 결과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술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예술계 그 자체를 조롱한 듀상의 도발적인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일상용품도 새로운 시각을 통해 실용성을 걷어내면 예술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변기는 더 이상 소변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직접 손으로 만들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듀상은 모든 예술작품은 창작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미술인 것입니다. 이렇게 듀상은 도발적인 뒤집기를 통해서 현대 미술을 개념미술로 진화시켰고 이러한 창의는 현재 NFT 예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발을 통한 뒤집기의 예로 아름다움의 고정관념을 뒤집은 매튜 번의 백조의 호수도 좋은 예일 듯합니다. 백조의 호수는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음악이자 발레 작품이죠. 그동안 백조의 호수에서 표현되고 있는 극치의 서정과 아름다움은 여성 발레리나를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하다고 여기져 왔습니다. 그런데 매튜 번은 뮤지컬을 통해 전혀 다른 그런 백조의 모습을 창조했습니다. 130년 동안 여자였던 백조를 남자로 바꾼 것입니다.
여자 발레리나가 우아한 포즈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했다면 남자 발레리나는 근육을 통해서 격투기 하는 것 같은 동작을 통해서 새롭고 그리고 신선한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을 논함에 있어 그 대상을 여자로 한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오래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통념을 깨고 남자 백조가 등장하고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스토리까지 더한 매튜 번의 백조 요소는 1995년 처음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뮤지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발을 통한 뒤집기의 사례는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시리즈에는 손을 대거나 다 읽고 나면 글자가 저절로 사라지는 마법의 책이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이 마법의 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작은 출판사는 이 마법의 책을 실제로 출간해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특수 잉크를 이용한 이 책은 소비자가 봉투를 열어 책을 펼친 뒤 약 60일 안에 잉크가 증발하면서 글자가 모두 사라집니다. 일명 기다려주지 않는 책이라는 이름의 이것은 소비자에게 책을 사기만 하고 읽지 않는 현상들을 방지합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책을 구입하고 관심을 주지 않으려면 책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책은 출시 하루 만에 초판이 모두 팔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코카콜라는 미국 슈퍼볼 광고에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시큐리티 카메라 편을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CCTV라 칭하는 시큐리티 카메라. 우리는 CCTV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CCTV는 왜 필요하고 그 안에 무엇이 담기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지요? 일반인들도 하루에 5번 이상 찍히는 CCTV는 분명 안전시설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범인을 지켜보는 눈에 가깝습니다. 뉴스 속 CCTV가 내놓는 결과물은 대부분 범인들의 흔적인 것이죠. 그러나 코카콜라는 시큐리티 카메라의 인식을 뒤집었습니다. 몰래 나눈 여인들의 키스부터 음악에 푹 빠진 남자,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큰 소리로 불러주는 사람, 거리의 불황아에게 막 사온 과자를 기꺼이 내주는 사람, 시민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히어로의 모습까지 코카콜라가 보여주는 CCTV는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사람들의 훈훈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메시지는 정형화된 시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뜻밖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코카콜라가 CCTV를 범인을 지켜보는 눈에서 따뜻한 세상을 보는 눈으로 뒤집기를 한 것이죠. 단점을 뒤집어 오히려 매력으로 만든 암스테르담의 한스 브링크 버짓 호텔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호텔은 말이 좋아 호텔이지 일반적인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식 서비스는 물론이려니와 호텔 방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거울과 화장대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장점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이를 감추기보다는 그래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오히려 단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호텔이 낸 광고에는 우선 허름한 방에 침대 매트리스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이건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광고에도 뭐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말아요. 원래 집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술 더 떠 한스 브링크 버젯 호텔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커튼을 젖혀봐야 건물에 가려 볼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망 좋은 방 같은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단점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을 부각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 알뜰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는 법. 호텔을 찾은 고객들로부터 소문은 점점 퍼졌고요.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로부터 꼭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CNN의 설립자 테드 터너는 말을 합니다. 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도발적이다. 자신의 일에 엉뚱하고 비정상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도발적인 생각을 던져라. 비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는 과감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비정상적인 생각이 더 과감할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창의력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독창적인 사고방식으로 팀과 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창의력을 소유한 채 태어나며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어른들을 놀라게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창의력은 복원되어야 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 하고 창의력을 되찾기 위해 도발을 통한 뒤집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